여러분, 만약 누군가 사람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고 나서 피범벅이 된 옷을 들고 향한 곳이 무인 빨래방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심지어 경찰에 붙잡힌 뒤 왜 세탁소에 갔느냐는 질문에 쉬려고 들어갔다고 대답했다면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니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이 끔찍한 이야기는 영화 속 대사가 아닙니다. 바로 2026년 5월 5일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해 사건의 실제 전말입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 보도와 광주 광산경찰서의 공식 브리핑 자료,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범죄 심리학적 진실까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은 모두가 어린이날의 연휴를 즐기며 잠들어 있던 5월 5일 오전 0시 11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 17세 여고생 A양은 늦은 밤까지 학업에 매진하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A양의 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구조사였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구하고 싶었던 이 소녀의 앞날에 어둠 속에서 끔찍한 악마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24세 남성 장모 씨. 그는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이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A양을 두 차례 마주친 장 씨는 차를 세운 뒤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면식도 없는 A양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무참히 휘둘렀습니다. 참혹한 비명이 밤거리를 찢었고 그 근처를 지나던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17세 남고생 B군이었습니다. 어른들조차 겁을 먹고 도망칠 수 있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B군은 비명을 듣고 주저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굶주린 장 씨는 범행을 말리려던 B군에게마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소녀는 끝내 눈을 감았고 사람을 살리려 뛰어든 소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타임라인을 보면 범행 직후 장 씨의 행동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기관차처럼 광기 어린 동시에 바늘구멍에 씨를 꿰듯 치밀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SUV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피 묻은 흉기는 인근 배수로에 깊숙이 은닉했습니다. 이후 택시와 도보를 번갈아 이용하며 경찰의 추적망을 교란하기 시작합니다.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체계적인 증거인멸과 도주 동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접한 대중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장면이 등장합니다. 도주 중이던 장 씨가 광주 첨단지구 일대의 한 무인 빨래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는 핏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외투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진행된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쉬려고 빨래방에 들어갔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직후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패닉에 빠져야 정상인 상황에서 그는 피가 씻겨 내려가는 세탁기를 쳐다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발적 범죄자의 행동일까요?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일관되게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고민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철저하게 자신을 우울증에 걸린 불쌍한 피해자, 자포자기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광산경찰서의 조사 결과는 그의 주장과 완벽히 엇갈립니다. 범행 당시 장 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 관련 병원 진단이나 치료 이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요. 경찰이 장 씨의 소지품을 확인해보니 그가 맨 가방 안에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또 다른 예비 흉기가 들어있었다는 점입니다. 죽으려고 집을 나선 사람이 왜 흉기를 2개씩이나 챙겨서 나갔을까요? 이는 명백히 대상을 물색하고 공격하기 위해 준비된 지능적 계획범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충동적인 묻지마 범죄라는 프레임 뒤에 숨어 철저하게 계산된 살인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죠. 언론과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주시하며 몸서리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2024년 9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전남 순천 박대성 사건과의 완벽한 평행 이론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30세였던 박대성은 새벽에 귀가하던 18세 여고생을 무려 800m나 뒤쫓아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심야 시간 귀가 중인 10대 여학생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이 이번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당시 박대성의 범행 후 행적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람을 죽인 직후 흉기를 그대로 소지한 채 혼자 영업하는 술집과 노래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가서는 적개건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제2, 제3의 살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장 씨가 범행 후 태연하게 빨래방에서 핏자국을 지우며 휴식을 취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두 사건 모두 일면식 없는 약자를 집요하게 노렸고 범행 후에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기이하고 태연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결국 광주경찰청은 금주 내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장 씨의 이름과 얼굴, 이른바 머그샷이 전면 공개된다면 이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최초의 중대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 사례가 됩니다.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악마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찰은 장 씨의 내면의 도살인 진짜 괴물을 끄집어내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 즉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신병 구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PCR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비뉴스 등 전문가 문헌에 따르면 이 검사는 캐나다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개발한 도구로 반사회성, 대인관계 기만성, 공감 능력 결여 등을 20개 문항으로 쪼개어 평가합니다. 40점 만점에 한국 기준으로는 통상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죠. 남편의 눈을 멀게 했던 어민숙이 40점, 계곡살인 이은혜가 31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 씨의 검사 결과에 대해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최근 들어 이 PCLR 검사의 허점을 파고들어 심리평가를 기만하는 신종지능형 범죄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N 보도와 문화일보에 등장했던 2026년 1월 서울 수유동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20대 여성 김모 씨는 남성 2명을 살해하기 전 인공지능 챗GPT의 수면제 치사량을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 씨가 약물을 먹여 사람을 숨지게 한 직후 배달앱으로 치킨 메뉴를 무려 22개나 주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인 방 안에서 치킨 파티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악마 같은 김 씨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커트라인인 정확히 25점을 받았습니다. 폭력적인 전과도 없고 겉보기엔 평범한 20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전통적인 사이코패스 기준을 교묘하게 비껴간 겁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장 씨 역시 이런 인상관리 전략을 쓰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범행 후 피 묻은 옷을 빨면서 휴식을 취한 극도의 냉담함을 지녔음에도 경찰 앞에서는 죽고 싶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눈물 연기를 펼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무기력한 환자로 포장해 점수를 낮추고 형량을 줄이려는 지독하게 교활하고 계산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법체계는 이렇게 영악해진 범죄자들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국내 학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보문고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실증 연구를 살펴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성인 범죄자 109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PCLR의 구조를 재분석하여 범죄자를 판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삼요인 모형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삼요인 모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과거의 전과 기록이나 재범 관련 행동을 제외하더라도 범죄자의 냉담함, 무책임성, 대인관계 기만성만으로 충분히 사이코패스 판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즉, 장 씨가 아무리 과거 전과가 없고 우울증을 호소하더라도 경찰 프로파일러들이 그의 내면에 숨겨진 교활함과 공감 능력 결여를 날카롭게 짚어낸다면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 씨 측이 향후 재판에서 들이밀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반복된 좌절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상태를 뜻하죠. 과거 셀리그먼의 개 전기 충격 실험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개들은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그저 엎드려 충격을 감내했습니다. 장 씨 측은 내담자가 극도의 좌절감에 빠져 판단력을 상실한 채 저지른 비극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산산조각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무기력자라면 범행 직후 왜 흉기를 버리고 왜 차량을 유기하고 왜 택시를 갈아타며 경찰을 피했겠습니까? 체포를 피하려는 생존 본능, 핏자국을 지우려는 목적 지향적 행동은 무기력과 완벽하게 대치됩니다. 이것은 가명을 노린 궤변일 뿐 범죄 심리학이 말하는 명백한 위장입니다. 사건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X에서는 샵빨래방 사이코패스, 샵은급부 조사권 같은 해시태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을 찌르고 빨래방 의자에 앉아 피 묻은 물이 돌아가는 걸 멍하니 봤을 거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난다는 반응부터 응급구조사가 꾸미던 17살의 삶을 24살 백수가 짓밟았다는 탄식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남고생 비군을 향해서는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이 쇄도하고 있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분위기는 더욱 날카롭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절차적 지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미국이었으면 진작에 얼굴 다 까발려졌을 텐데 인권 타령하며 위원회 연다는 게 역겹다는 원색적인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박대성 때도 솜방망이 치더니 나도 한번 찌르고 감옥 가서 편하게 쉬자는 괴물들을 사법부가 양산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글은 압도적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네티즌 수사대의 썰과 루머까지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크게 의구심을 품는 대목은 하나입니다.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번듯한 SUV를 끌고 다니면서 당장 내일 밥값 걱정도 없는 놈이 사는 게 재미없다고 살인을 저지르냐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는 썰이지만 이는 일명 은수저 패션 우울증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진짜 밑바닥 인생은 차 굴릴 기름값도 없다. 동호한테 용돈 끊기거나 작은 좌절 겪고 세상 원망하며 흑화한 전형적인 온실 속 화초다. 이런 분석글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집안이 대형 로펌 껴서 심신미약으로 프레임 짜는 거 아니냐는 루머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중이 이 사건을 얼마나 기형적이고 불평등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루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텔 연쇄살인범 김씨의 사례와 여고 장씨 역시 뒷배비나 보험물에 심취한 사이버 망상증 환자일 것이라는 썰도 파다합니다. 가방에 흉기를 여러 개 챙기고 빨래방에서 피를 지우는 행동이 모두 해외 범죄 드라마나 나무위키를 통해 학습한 매뉴얼이라는 거죠.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인을 일종의 게임 퀘스트처럼 여겼다는 섬뜩한 추측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바다 건너 해외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의 범죄 전문 게시판에서는 한국 범죄자의 기이한 행동 패턴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해외 트루 크라임 매니아들은 장 씨의 행동을 가리켜 전형적인 미국식 콜드블러디드, 즉 냉혈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한 레딧 유저는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코인 빨래방에 가서 피를 지우며 쉬었다는 건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서나 나올 법한 극도의 감정 통제 상태다. 저런 자들을 우발적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사법체계가 놀랍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장 씨가 빨래방 의자에 앉아 피 묻은 외투가 돌아가는 것을 쳐다보는 모습을 형상화한 기괴한 밈까지 공유되며 이 엽기적인 행각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레딧에서는 한국의 PCLR 사이코패스 커트라인이 25점이고 동미는 30점이라는 사실을 두고도 깊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기준이 너무 낮아 사이코패스 남발이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다수의 유저들은 반박했습니다. 범죄자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검사관을 속이려 들기 때문에 점수 자체보다 세탁소 이용이나 우울증 위장 같은 은폐 시도에 가중치를 두는 한국식 판단이 세계적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지지한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묻지마 범죄는 그야말로 술에 취하거나 순간의 격분을 참지 못해 폭발하는 원초적 형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여고생 사건 장씨와 순천 밥대성 사건 그리고 수유동 모텔 사건의 김씨까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괴물들은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대상을 고르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며 범행 후에는 감정을 통제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우울증을 연기합니다. 이 차갑고 교활한 악마들의 유희 속에 타인의 생명을 구하겠다던 17세 소녀의 꿈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몸을 던져 정의를 실천하려 했던 17세 소녀는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흔을 입었습니다. 이 비극이 남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이코패스에 미친 짓이라며 분노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사법체계의 허점을 메우고 지능화된 범죄에 맞설 새로운 방패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끈질긴 심리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여죄 추궁, 그리고 곧 열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수많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그물이 이 교활한 미꾸라지를 얼마나 촘촘하게 올가맬 수 있을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아직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피의자의 혐의나 범행 동기 각종 의혹들은 최종적인 법정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차분히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추리도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법의 엉뚱한 잣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일 것입니다. 부디 억울하게 별이 든 A양의 명복을 빌며 용기 있는 비군의 빠른 표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묵직한 돌멩이 그 파장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